네, 문서진 기장 도와주세요. 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무엇을 보면서 투자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기업을 선점하는 걸 넘어서 기초부터 실전까지 제대로 배우고 진짜 투자자로 성장하고 싶다면 오늘 이어지는 교육과 안내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 기장님, 저희 저번에 지표 해석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또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방송 초입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워낙 또 환율 관련 부분의 흐름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환율 관련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도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래서 환율이 그럼 추세적으로 더 오를 거냐 아니면 더 떨어질 거냐 아니면 만약에 오른다면 왜 이게 추세적으로 오르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섹터가 수혜가 되고 그럼 어떤 섹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된다라는 거고요.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된다는 건 구매력은 떨어진다라는 거. 다만 수출 경쟁력은 있어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은 호재가 되죠. 수출의 채산성이 개선되고 달러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 매출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거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원래 1달러에 예를 들어 뭐 1,000원일 때는 1달러를 팔면 1,000원만 버는 거지만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만약 1달러에 1,500원이면 똑같은 1달러를 팔더라도 결국 1,500원이 남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수출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이다. 근데 반대로 수익 기업들은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손해죠. 왜? 지금까지는 1달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1,000원만 들여도 됐는데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서 만약에 1달러에 1,500원이 되면 1,500원을 내야 되니까 기존보다 50%나 더 많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 기업에게는 이건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익 기업에게는 이득이고 수출 기업에게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거 수혜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뒤에 한 번 더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보다는 원화 약세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래서 우리가 뭐 뉴스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죠. 왜 오르는 거야? 맞아요. 네, 그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는 이유는 크게 이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많이 풀면 돈 가치는 떨어지겠죠. 네. 반대로 돈을 적게 풀면 돈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네. 자, 그러면 환율이 일단은 원화가 가치가 있으려면 돈을 적게 풀어야 된다. 만약에 반대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흔히 말하는 이 약세가 되기 위해서는 약세가 되면 돈을 많이 푸는구나라는 건데 지금 현재 정부의 기조가 돈을 많이 푸는 기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돈이 줄어들지는 않겠네. 그럼 돈을 많이 풀 것 같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원화 약세 요인 하나가 체크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돈을 푼다고 해서 무조건 원화 가치,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돈을 푼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근데 미국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는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안 나오고 달러가 그렇게 약세가 안 나오던데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커지면 똑같은 돈을 풀더라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체력이 커졌잖아요. 돈을 쓸 수 있는 체력이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풀더라도 그만큼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푸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면 그러면 괜찮겠네? 그러면 원화가 강세가 나오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어떨까요? 물론 지난해보다는 올라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미국 대비해서 여전히 경제 성장률은 낮단 말이에요. 원달러 환율의 기준이 달러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면 여전히 경제 성장률도 지금 이제 또 부진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또 그러니까 원화 약세, 환율 상승 요인이 또 하나가 생겼던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래, 이것도 다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많이 벌어다 들이면 좋아지겠지.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든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러를 계속 유입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많아지면 그러면 원화가 강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겠죠. 그럼 지금 이걸 판단해 보죠.
우리가 달러를 많이 벌어다 드릴 수 있는 환경은 뭘까요? 수출이 잘 돼야 돼요. 그럼 수출은 잘 된다. 맞습니다. 수출 쪽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한해서 수출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도체 수출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의 수출과 관련된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원달러 환율이 이게 달러가 우리 쪽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된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와 또 아쉽게 수출은 그럴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해외로 돈을 버는 것보다 해외로 더 많이 내놓으면 당연히 이거는 흔히 말하는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 어떻게 있을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매년 한 200억 불을 계속 미국으로 일단은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만큼 또 미국으로 달러가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결국은 또 미국에 좀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으로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달러 수요는 많아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외국 기업들이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자를 많이 하면 또 이게 그냥 상세가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국인 기업들은 또 상대적으로 안 들어오려고 해요. 네. 그럼 들어오는 자금은 없는 거예요. 나갈 자금만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또 원달러 환율을 또 약세로,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흔히 말 상승, 그러니까 원화 약세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 국장이 잘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이 지금 92조예요. 이게 날마다 경신되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만 때까지만 보더라도 90조였거든요. 예. 또 월요일 날 보니까 92조예요. 또 늘었네요. 예, 그럼 오늘 또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증시 대기 자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코스피도 투자하려는 메리트가 많습니다. 좋긴 한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흔히 서학개미라고 하죠. 네. 해외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돈보다 또 나가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또 서학개미들이 아무래도 또 해외 투자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달러 환경은 수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수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반도체의 수주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꺾이는 시점부터는 이것도 약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출 이외에는 대부분 우리가 달러가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원달러 환율은 환경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없다. 근데 원화가 약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은 4개나 있어요. 그러면 추세적으로 본다면 원달러 환율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흔히 말하는 상승,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한다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더 상승하겠구나. 그러면 원화 가치 약세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계속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반도체, 최근에 조금 주춤하지만 그다음에 뭐겠습니까? 자동차.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관련 부분은 여기에 원달러 환율의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는 또 피지컬 AI도 핵심 종목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조선도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요즘에 또 미국에서 방위비를 증액한다면서 또 잘 가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환율 상승에 수혜준 거예요. 지금 딱 보더라도 물론 이 세 섹터의 모든 섹터의 핵심은 업황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공통점은 뭡니까? 원화 약세의 수혜주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원화 약세 수혜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수혜주 또 함께 나눠서 공부해봤고요. 저희가 첫 번째 비행 경로로 시장의 큰 방향을 짚어봤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장에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너무너무 필요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주식 장인의 안목으로 여러분들께 종목 기내식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단순히 또 눈에 띄는 기업이 아니고요. 저희 기법으로 특별히 선별한 종목이고요.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핵심 종목 기내식만 챙기신다면 빠르고 제대로 된 매수의 기회도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그동안 너무 어려웠죠.
어려우셨었다면 오늘만큼은 문서진 기장과 함께 기회의 항공편 탑승해 보시죠. 저희 잘 보이시죠? 소통창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종목 기내식 또 제공해 드리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려 볼까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일단 휴대전화를 얼른 꺼내주세요.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여기 QR코드 부분에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통방 들어오시면 받아볼 수 있는 3가지 혜택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장을 가장 빠르게 읽는 실시간 뉴스 분석, 기장의 시선에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풀어드릴게요. 지금 흐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자, 두 번째 만나보죠. 소개한 종목 기내식, AS 전략까지 모두 챙겨드릴게요. 방송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 기내식 종목 리뷰 통해서 확실하게 중장거리 투자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만나볼까요? 주식이 처음이라도 걱정 없는 초보 투자 교육, 저희가 기초부터 실전까지 여러분들을 진짜 투자자로 안내해 드릴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아쉽게도 시간이 벌써 저희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투자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자, 문서진 기장, 저희 오늘 투어 마무리 브리핑 한번 도와드려 볼까요? 네, 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장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일수록 본질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실적, 그다음에 모멘텀 이게 꺾이지 않다면 뭐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중기적인 방향성을 믿고 투자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가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든든한 성공 투자에 저희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 오마이 주식과 함께라면 여행도 걱정 없죠. 저희 오마이 주식은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투어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하시고요. OBS 경인TV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